저는 한샘 가구 스마트홈의 모션베드 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목차는 이렇게 되고, 한샘 가구의 모션베드 기술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적 우월성입니다. 모션베드 시장을 지배하는 일룸하고 비교했을 때 침대의 기본적인 물리적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간단한 음성인식 혹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클릭 한 번으로 작동이 가능한 기술, 주변 전자기술과의 연동 기술, 어플리케이션 연동 숙면 센서 등의 기술을 LG전자, 구글, 신세계 IC 등 IT 서비스 전문 기업과 손잡고 시장에 선보였기 때문에 일룸을 포함한 경쟁사보다 월등히 많은 기능들의 구현이 가능하며 앞으로 더욱 영역을 확장하여서 스마트홈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샘이 일룸에 비교했을 때 모션베드에서 시장 지배력은 좀 낮은 편이지만 제가 한샘을 선택을 한 이유는 한샘이 이제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로 좀 더 어떤 IoT나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일룸이나 어떤 다른 모션베드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혁신성입니다. 스마트 조명 기술과 AI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혁신적이다라고 기술성 평가에 넣었고,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서 자동으로 조명을 끄고 켜는 기능이 가능하고, 침대에 내장된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침대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골이가 감지되면 머리 부분을 들어 올려줘서 좀 더 편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AI 음성인식 기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조작을 통해 쉽게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조명을 끄지 않고 외출을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모션베드의 특성상 수많은 나사와 센서가 탑재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 구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모든 모션베드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점은 배제 불가능합니다. 사실 모션베드가 시장에 나온 지는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유행을 한 지는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션베드가 10년 이상 정도 됐을 때 혹은 7년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구동을 똑같이 처음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지 혁신성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차별성입니다. 침대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침실이라는 공간 전체 관련한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겨냥해서 AI와 IoT가 함께하는 침실이라는 컨셉을 강조했고요. 조명의 밝기와 색을 조절해서 사용자의 기분과 취향에 맞게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AI 음성 명령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적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깊은 수면, 얕은 수면, 렘 수면 등 수면의 패턴을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통해서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상 시간을 설정해두면 기상 음악 재생, 기상을 돋는 베드의 움직임 등의 기술이 구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여타 모션베드 기술과는 좀 다르게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폰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평가들을 많은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경쟁성입니다. 한샘이 가진 장점은 침대를 넣어서 침실 공간의 편리성과 개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 일룸이 아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반, 어, 그래서 이 장단점을 좀 두 기업을 따져보자면 먼저 한샘의 장점은 모션베드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이상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상 중에 있다는 점이고, 일룸은 이제 모션베드 시장의 선도자이자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룸도 침대 자체에 한정된 기술 스펙트럼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한샘도 자사의 장점을 차별화하는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은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성입니다. 동일시장 내랑 외랑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일시장 내에서는 일단 스마트홈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침대 자체의 기능과 마켓 파워가 강조되는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샘과 비슷하게 스마트홈을 겨냥한 모션베드 제조기업인 체리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모션베드의 특성상 아직은 스프링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소비자 사이에서 평가가 갈릴 거라는 점. 그러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아니면은 지금 모션베드에만 사용 가능한 폼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물론 모션베드가 더 좋은 숙면을 유지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매트리스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일 시장 밖에서는 가구 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구글과 네이버 등 AI, IoT 솔루션 관련 기업과도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특허는 11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허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활용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침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홈 기술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모션베드가 탄생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휴식을 커버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즐기는 취미와 엔터테인먼트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침대가 아닌 모션베드로의 트렌드 변화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수면뿐만 아니라 목과 척추 관련 문화 등 헬스케어 솔루션과의 융합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다음 전망성입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설문조사 결과 5,870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2.9%가 침대를 바꾼다면 모션베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립과 이코노믹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4년까지 108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모션베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판매량 변화만 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슬리포노믹스가 약 2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침대 시장만 봤을 때 침대 전체는 시장 규모가 1조 정도 되고 모션베드 시장은 그의 10분의 1인 1,0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슬리포노믹스가 2조 원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션베드가 점점 이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모션베드를 앞다퉈서 출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전망이 꽤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수면에 대한 니즈가 증폭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을 아우르는 모션베드의 탄생을 노려야 하며 모션베드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파급성입니다. 일단 한샘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모션베드의 기능은 침대뿐만 아니라 소파나 탁상용 안마의자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미 상용화된 한샘의 기술 중 영화나 영상을 AI를 통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이 특히 기대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가 구현이 되면 한샘 가구 전체의 연결성이 높아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부화 가능성입니다. 진부화 가능성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션베드가 유행을 한 지는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모션베드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과는 달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능을 가진 첫 번째 침대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고 실제로 스마트 홈이 되기 위한 연결성을 갖춘 독보적인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수 IT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IT 기업과도 협업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품 영역을 확보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권리성, 모방 용이성입니다. 관련 특허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건강관리 통합 솔루션 제공 시스템의 경우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렇다 할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낙관적이지만 AI, IoT 음성 면역 시스템, 침대의 움직임 등 외부에서 좋은 평을 받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전무한 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다각화 혹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모방을 하더라도 보호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특허 검색 사이트에 한샘 주식회사를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총 299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99개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전수조사를 진행을 한 결과 모션베드와 스마트홈과 관련된 특허는
총 11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리를 아직까지는 권리 보호를 잘 하고 있다고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권리 안전성입니다. 이제 한샘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발췌를 해서 여기에 넣어봤는데 지속적으로 MOU를 잘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전수조사 결과 기업 차원에서 권리 보호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모션베드 시장 자체가 태동하고 수요가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5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샘 가구의 차별점인 스마트 침대, 스마트 홈에 대한 기술은 아직 성숙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홈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샘 가구는 자사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MOU를 체결하고 실제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행보에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성, 시장 집중도와 시장 경쟁성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휴식 관련 니즈 트렌드가 바뀌면서 모션베드 시장은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자체도 전체 침대 시장의 10% 정도, 약 1,000억 원 정도인 태동기이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경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중소 모션베드 시장의 경쟁도 무시하지 못하면 물리적 기능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혁신적 기능의 출현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가 인지하는 IoT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시장의 태동기이나 시간이 갈수록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장 경쟁의 변화입니다. 한샘이 모션베드 상품 출사표를 던진 날은 2016년 9월입니다. 2015년부터 3년 새 약 2배의 매출을 올리면서 침대업계 양대 산맥인 에이스와 시몬스를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침대 시장 강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이게 새로운 혁신 상품 모션베드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한샘이 그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 성장성입니다. 한샘이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홈에 대한 니즈는 스마트 홈이 필요하다고 답한 75.1%의 소비자층의 존재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낮으므로 좋은 수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5년 새 국내 스마트 가구 관련 특허 출원수는 평균 4배나 증가한 328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구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21.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샘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장과 앞으로 좀 발전할 것 같은 시장의 그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샘 모션베드도 시장 성장성은 꽤 좋은 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성, 신제품 출현 빈도입니다. 제가 이 3개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 이 3개 외에도 계속해서 뭐 다른 모델이나 뭐 기능들을 조합을 다르게 해서 출시하는 경우는 많았는데요. 이 3개가 이제 좀 좋은 평들을 받은 뉴스에서 좀 화제거리가 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한샘바 801은 2018년 10월에, 클로즈 모션 베드는 2019년 2월에, 스마트 빌트인 조명은 2019년 11월에 나왔는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에 세계의 어떤 주목받는 기술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자인과 기능을 변형해서 출시된 상품이 많지만 뉴스 기사들 중에서 좋은 평들만 받은 것들이고요. 1년 안에 3개의 제품이 있다는 것은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용화 요구 시간과 소요 자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샘 모션베드 연동 빌트인 플러스 스마트 조명 출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게 2019년 11월 12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관련 특허가 등록이 된 건 2019년 11월 5일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특허 등록과 스마트 조명 출시가 가능했다는 점으로 봐서 상용화 요구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기술 관련 협력 관계 체결뿐만 아니라 자사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의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정도로 많지 않지만 특허 등록 후 상용화까지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아서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면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소유 자본 부분에 알아보기 위해서 ROI를 변화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ROI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들을 좀 저도 찾아보니까 계속되는 실적 저하 때문에 스마트 홈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따라서 스마트 홈의 사활을 건 만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산 용이성과 경제적 수명입니다. 한샘 공장이 굉장히 특이한 게 85% 자동화를 성공했다고 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른 생산 및 물류센터 입고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부품들이 물류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공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규모로 최대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워라밸을 중시하고 수요일은 이제 빨리 끝나고 뭐 아침에 동아리도 하고 이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션베드 렌탈 서비스를 시행하는 라클라우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경우에 모션베드를 60개월까지 경제적 수명으로 설정해서 렌탈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0개월로 저도 경제적 수명을 설정을 했고 모션베드의 특성상 매트리스의 움직임을 위해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타 일반 침대들보다 수명이 적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성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침대 시장이 1조 원 중에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션베드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모션베드에 대한 니즈가 커짐에 따라 에고슬립, 일룸, 템퍼, 라클라우드 같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가구 기업들이 모션베드 상품을 앞다퉈 출시를 하고 있고요. 모션베드에 대해 아직 소비자가 익숙하진 않지만 소비 트렌드와 수면 관련 상품에 대한 니즈를 살펴보면 모션베드의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수익성 예상시장 점유율입니다. 침대 양대산맥 브랜드의 점유율을 깨고 한샘이 브랜드 가치 평가 1위에 등극을 했는데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ROI는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브랜드 평판 1위를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홈 분야로 눈길을 돌린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상품 출시를 하고 있는데 ROI는 아직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출 시장성입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의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인 2020년 2분기에 B2C, B2B 관계사와의 매출이 가장 높으며 이는 스마트홈 관련 사업을 통한 호전적인 결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172.3% 증가했고 매출액은 25.9%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익성 및 안정성과 영업이익성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들어서면서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낮아지고 부채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아서 안정성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순이익률도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홈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와 기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파생적 매출입니다. 한샘이 가진 스마트홈 기술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기술과 주거 시스템을 연동하는 일정 관리, 택배 서비스 등 가정 내에서도 서비스 가능한 것들을 공개를 했고요. 한샘은 여러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스마트홈의 시작점을 모션베드로 설정했고 장차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가구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샘의 목적인 스마트홈 시장은 2023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평가는 이제 팀원분들이 해주신 거 이렇게 옮겨봤고요. 저는 이제 권리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MOU를 체결을 할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가 한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권리성은 10%로 했고 사업성과 시장성, 수익성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특히 수익성을 높게 잡아서 체크리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81.091점이 나왔고, 이제 보통 80점이 되면 사업화 여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87점이기 때문에 사업화 진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봤는데요. 상장기업 CAPM, 일단 산업분류가 C32로 분류가 되고 상장기업 CAPM은 7.03%, 그 상장기업 CAPM과 자기자본 비용은 같기 때문에 7.03%고 자기자본 비중은 48.68%, 타인자본 비용 4.1%, 법인세율은 20%, 타인자본 비중은 51.31% 해서 계산해보면 5.11%가 WCC 비율로 나옵니다. 주식회사 한샘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비상장 규모 위험 프리미엄과 기술사업화 위험 프리미엄은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기술의 경제적 수명입니다. IPC 분류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침대이기 때문에 A47C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제 한샘 모션베드에서 중심이 되는 기술은 무선통신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H04W로 IPC 분류했고요. 이제 팀원분들이 체크리스트 해주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기술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을 점수를 내봤고, 이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저 가치 요인 평가한 게 33점이기 때문에 13.2년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허 등록 이후 경과가 약 2년,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약 11년으로 잡아서 경제적 수명을 잡았고요. 잠정 누계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전체 매출액 대비 침대 등 인테리어 매출 비율이라는 게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션베드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모션베드 매출에 대한 따로 언급은 없었고, 침대는 이제 인테리어 매출 비율이다 보니까 좀 큰 부분을 잡아서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션베드의 특성상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3년 평균 매출 증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약 1%씩 증가를 하고 있었고, 매출액 추정을 해보면 2032년에는 지금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한 매출을 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FCF도 도출을 해봤는데 아까 11년으로 경제적 수명을 잡았기 때문에 11년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비중이 71%고 감가상각률 비중이 2.52, 영업비 비중이 13, 비연금 유출이 14.34, 법인세가 25%, 할인율 5.1%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본 결과 약 3조 정도가 11년 동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3조는 좀 많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션베드 자체에 이제 기준을 두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3조는 한샘 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테리어 부분 전체를 포괄하는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치 결론인데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13년 정도로 비교적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그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부터는 재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 가치 평가 결과 87점에 고득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들이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